저는 16년째 노인요양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전이면 2009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노인요양시설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노인요양시설도 수와 양적 증대와 이제 질적 증대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16년 동안 제가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100세 시대가 되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유병 수명도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슈가 되는 고령 어르신들의 치매도 굉장히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 되었고요. 그 치매 어르신들이 삶의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곳이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노인요양시설은 이제 고려장이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 사회적으로 각 분야의 여러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어르신들이 살아가시는 요양시설, 집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도 고민하고 회사 안에서도 고민을 하고 또 16년 동안 이 요양 사업을 하면서 같이 성장해온 우리 원장님들과도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치매 어르신들이 삶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시는 노인요양시설은 집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르신들께 집이 되어야 된다. 그 집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노인요양시설은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치매와 도시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그럼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노인요양시설을 어르신들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충족이 되고 기반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건물을 짓는 것과 주변 입지 이런 것과 큰 상관이 있겠고요. 지금까지 지어지고 있는 요양시설들을 제가 경험해 보면 건축법과 노인복지법에 기반해서 최소한의 법적인 수준을 충족하는, 법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법적인 최소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일단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종근당 산업 벨포레스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유닛케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드웨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유닛케어 시스템, 이걸 저희는 개원할 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소규모 생활 단위를 하나의 집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소규모 생활 단위가 여러 개가 모여서 우리 종근당 산업 벨포레스트라는 시설이 됩니다. 이 시설은 어르신들께는 도시가 되어야 되죠.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우리 치매 어르신들이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존중감을 가지고 나답게 살 수 있다면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모두 다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치매 어르신들도 이 도시에서 사회화,
사회적인 니즈를 충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일단 유닛은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유닛 집에서 현관을 나오면 우리 동네가 나오죠. 그러듯이 유닛을 벗어나면 공용 공간이 나와야 되고요. 그 작은 공용 공간을 벗어나면 조금 더 큰 공용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프라를 구성하면 우리 노인 요양시설이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기반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가 또 우리 어르신들이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만 해도 9년 노인장기 요양보험 초기 시작할 때만 해도 노인 요양시설의 서비스는 일상적인 생활 서비스, 보통 말하는 케어, 돌봄, 식사와 배설과 이동을 보조하는 수발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16년 동안 많이 이 사회가 발전을 하고 그 인식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 인간 중심 케어, 휴머니티드 케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 중심 케어와 휴머니티드 케어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도시에 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시고 집을 벗어나서 동호회 활동을 하시거나 복지관에 가시거나 일단 커뮤니티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마트에 가시거나 가까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시거나 또 진료를 받으시거나 이런 수준을 요양원에 입소하신 치매 어르신들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노인요양시설이라는 도시 안에서 나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과 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그리고 재활 서비스, 또 노인요양시설에서 중요한 것이 간호 서비스입니다. 예방 간호. 치매뿐만이 아니고 우리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께서는 복합적인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간호라는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양원에서는 제일 기초가 돼야 되는 그런 수준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나누면 첫 번째 간호 서비스와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하는 여가 활동 또 인지 향상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그리고 식사 서비스 그리고 재활치료사들이 제공하는 재활 서비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간호 서비스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하면서 예방 간호 지금 갖고 있는 질환이 최대한 악화되는 그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또 그 소소하게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고 그 체력적인 저하 없이 그 일상 회복을 빨리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 서비스는 우리 어르신들 아까 나왔던 것처럼 우울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 종일 우리 어르신들은 바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이동하시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또 하루 세끼 식사는 유닛 안에 있는 본인의 침실 안에서 거실로 나와서 거실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프로그램과 식사와 재활 서비스를 위해서 수많은 이동을 하면서 그 갖고 있는 신체적인 기능의 퇴화도 더 늦출 수 있고요. 식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 안에 우리 어르신들 집에 살고 계시니까 집밥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엄마가 맨날 해주던 집밥을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재활 서비스도 병원에서처럼 그 재활을 기대하는 기능이 치료가 되는 재활보다는 현재 갖고 계신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셔서 우리 시설에서 가능한 자립적으로 오래 스스로 갖고 계신 기능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요양시설이라는 도시 안에서 그 존중받으면서 직원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살아가는 집이라고 그리고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외부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원은 고려장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립감이나 상실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들을 그 시설 안으로 많이 끌어들입니다. 학생 실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끌어들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공연이나 뭐 이런 지역사회 행사도 요양원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양원 지금은 이제 치매 노인 그리고 그 100세 시대의 노인이라고 하면 가장 마지막의 집이 요양시설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요새 핫한 게 또 시니어 주택입니다. 시니어 주택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시니어들이 액티브 시니어는 액티브 시니어대로 그리고 후기 고령자는 후기 고령자대로 그들만의 도시를 이루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와 치매가 어떤 연관이 있을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고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노인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옆에서 간접 경험을 한 그 우리 경험자들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노인이 되는 그 시절에도 우리 지금의 제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처럼 이런 도시 안에서 스스로의 자존중감을 유지하면서 우울감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설에서 우리 직원들이 모두 바라고 한 가지 목표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내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계세요. 언제 소천하실지 모르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오늘 하루 가장 즐거운 하루를 보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렇게 돼서 작은 도시지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요양시설, 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2016년부터 치매와 관련된 데 관심을 가져서 고령사회와 치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 치매 이야기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한치매협회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고요. 저희들 모임의 성격은 순수한 그 민간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또 치매 예방, 또 좋은 돌봄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들이 좀 사회에 많은 정책이나 제도나 또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사회에 많이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또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사회, 또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초고령 사회와 치매에 대한 부분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또 경도 인지 장애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한 60% 정도가 대한치매학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인들은 경도 인지 장애, MCI에 대해서 또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공익 광고 사진을 봤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또 우리 선생님들 지하철 타고 오셨을 텐데, 요 그림이 2015년도에 이제 공익광고 대상 수상작이라고 합니다. 2015년이면 벌써 꽤 시간이 지났죠. 그때 이제 경로 우대석과 이제 일반석을 구별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이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광주광역시에 갔더니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을 타니까
경로 우대석 자리가 훨씬 더 많죠. 이미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로 우대석이 거의 이제 9개 자리, 한 칸에 9개 자리 정도 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흐름이다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숫자 잘 아시죠? 7의 숫자는 어떤 숫자를 의미하실까요? 예, 고령화 사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2000년에. 그 다음에 14는 고령 사회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2017년에 됐었고요. 20은 초고령 사회를 의미하죠. 이제 지금 예측은 2025년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아마 아까 원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연말이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예, 젊은 여인도 보이실 수도 있고 또 늙은 노파가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 예, 옆에 젊은 여인 모습, 그 다음에 두건 같은 것은 수건을 쓰고 있는 늙은 노파가 같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예, 여기 이제 우리나라 사이에 또 어떤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수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인류가 꿈꿔왔던 희망이고 사실은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장수라는 문화가 사실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네 가지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노인의 사고라고 하는 질병과 빈곤과 고독과 무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앞에다가 조금 붙여봤어요. 인류 삼무의 사회가 됐다 이렇게 조금 제가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는 장수를 하는데 병을 가지고 장수를 하는 거 그것이 위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수를 하는데 돈이 없이 그죠? 무전장수. 그 다음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관계. 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사회. 그것은 무인장수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 활동이 없는 거, 무업장수 해서, 인류 산무 시대가 됐다. 이제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런 이제 건강과 경제와 관계와 활동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장수하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무병 장수를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유병 장수가 되어 있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생에서 보면은 뭐 영유아기 때 한 10살 이전까지 이제 부모님의 보호자의 돌봄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노년이 되면 또 한 10년 정도 또 가족과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이제 돌봄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됐던 뉴스가 한 번 있었는데요. 2014년에 슈퍼주니어의 이특이라는 가수의 이제 아버님이 이특의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제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동반 자살하는 그 사건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상당히 그걸 보고 상당히 충격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또 절감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2025년은 상당히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내년이죠, 2025년은. 공식적으로 봤을 때 예측하건대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또 치매 환자 100만 시대. 예, 이런 시대가 2025년에 이제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2024년이기 때문에 내년 코앞에 이제 다가온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와 치매 환자 100만 시대가 이제 왔다. 이제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오늘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관심 분야를 가지신 분들의 또 뭐 어떻게 보면 동지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중심에 우리 또 치아키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그런 네트워크를 또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런 해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 어려움을 겪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치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르신들한테 이제 여쭤보면 가장 걸리지 않았으면 병 1위 하면 보통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그래요? 치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치매라고 하는 것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게 어려운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크게 이제 증상을 보시면 이제 증액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 기능과 관련된 증상이 있습니다. 뭐 기억력을 포함해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신행동 증상, 행동심리 증상이라고 도 하는데 BPSD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도 이제 그 장기간 관련된 기관에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 중에서 이제 인지 증상의 부분만 이제 나타나게 되면 사실 큰 이제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착한 치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 예의 바른 초등학생 학생처럼 행동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행동 증상이 사실은 돌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이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건망증하고 치매 말씀 많이 하시죠. 뭐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망증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건망증은 힌트를 주거나 하면은 이제 또 아니면 곰곰이 생각을 하면 기억을 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치매는 힌트를 줘도 아니면 생각을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 치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는 뭐 대개 이제 60-70% 정도가 알츠하이머형 치매고요. 한 20% 정도 내해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고 약 10% 정도가 기타 치매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예. 모든 병이 그렇지만 치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초기, 중기, 말기 뭐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조금만 도움을 줘도 본인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기 단계가 되면은 상당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말기 단계가 되게 되면은 이제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치매는 보통 이제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서 또 치매를 진단을 할 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선별검사라고 해서 간단하게 인지에 대해서 이제 선별하는 검사가 시스트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략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 검사를 통해서 이제 치매에 대해서 치매다 아니다 하는 것을 진단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경 심리 검사라든지 또 전문 의사의 면담 뭐 이런 걸 통해서 치매를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감별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신경 심리 검사라든지 또 뭐 혈액 검사 또 뇌 영상 검사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치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또 보는 그런 겁니다. 치매 중에서는 또 이제 그 원래대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원인별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치매도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빨리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의학이 발달돼서 사실은 웬만한 암 같은 경우도 빨리 발견하면 상당히 이제 치료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매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빨리 발견하면 그 장점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완치가 되는 치매가 5에서 10명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를 통해서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병의 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것이 치매로 진단되게 되면 본인의 이제 그 결정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년 후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처할 수가 있고요. 또 가족이나 지역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봄에 대한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기 발견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경도 인지장애 여기 있는 선생님들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못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별로 없으시네. 다행입니다. 2022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치매학회에서 1006명의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서 58%는 경도 인지장애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사실은 경도 인지장애에 대해서 많이 깊이 있게 뭐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예, 동일 연령대에 비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렇지만 이제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예, 그리고 이제 치매가 아닌 그런 상태일 때를 이제 경도 인지 장애 MC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이제 진단할 때 기준이 있는데요. 본인이나 가족이 예전보다 기억력이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조금 불편을 호소한다든지, 또 신경 심리학적인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게 3번째인데요. 일상생활에 뚜렷한 장애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진단 기준에는 들지 않아야 경도장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도장애의 유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기억상실형 경도장애가 있고요. 비기억상실형이 있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위에는 이제 기억상실형입니다. 그래서 기억상실형 경도장애는 기억상실과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기억상실 플러스 단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기억상실 플러스 이제 복합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2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요것들이 이제 대부분 알츠하이머형 치매라든지 혈관성 치매로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기억상실형, 또 MCI가 있습니다. 비기억상실형이면서 단일 증상과 또 복합 증상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조금 이제 앞에 설명드린 거하고 배치가 될 수가 있는데요. 기억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경도장애일 수 있다는 거죠. 좀 특이하죠, 이게. 그게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경도인지장애가 약 270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2033년에는 약 400만 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도인지장애가 매년 10에서 15%는 치매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년 정도 추적을 해보면 한 80% 정도가 그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율이 높죠. 그래서 정상 노인 같은 경우는, 정상 노인이 치매로 되는 경우는 1에서 2%인데 경도인지장애 환자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정도가 치매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근데 경도인지장애가 대부분 다 치매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원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째, 경도인지장애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치매에는 이제 2가지 이제 접근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약물을 통한 것이 있고 비약물적인 것이 있는데, 사실 약물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는 약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 행동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물, 뭐 이렇게 구분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악화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약간 그 녹색 계통으로 된 부분만큼 이제 향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모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비약물적인 부분입니다. 비약물적인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치매 초기라든지 또 경도인지 상태에서는 비약물적인 접근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에 보면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걸렸는데도 알았는데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제 그 수녀분들이 본인들의 사후 뇌를 기증해서 연구한 연구에 보면 101세대 메리 그 수녀님께서는 사후 부검을 해보니까 전형적인 알츠하이머형 치매였었어요. 근데 생전에는 전혀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정상으로 생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이제 많이 이제 드는데, 여기 보시면 은혜로운 노화에서 수녀 연구가 우리에게 더 길고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하고 좀 부합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치매 예방 수칙 333입니다. 3번 즐길 것, 운동, 식사, 독서, 또 금할 것, 절주, 금주, 뇌손상 예방, 챙길 것, 건강검진, 소통, 치매 조기 발견, 뭐 이렇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은 여기가 사실 핵심인데 명언을 가지고 이제 한 치매 예방 수칙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진인사 대처명 많이 들어보셨죠? 진인사 대처명 쓰리고, 예, 요걸로 이제 치매 예방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 가화만사성, 가화만사성 많이 들어보셨죠? 가화만사성을 가지고 치매 예방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대학에 삼강령 8조목이라고 해서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신민하고 제 지어지선이라 뭐 이렇게 해서 경물치지 정심수신제가 치구평천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3강 8조를 해서 또 박상철 전남대 연구 석좌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C라는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또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뇌가 좋아하는 것은 어떤 거냐? 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스. 뉴, 새로운 것, 인터레스트, 흥미있는 것, 또 이제 도전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즐거운 것, 엔조이,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부터 관심을 가지고 치매를 예방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치매라는 것이 마치 이제 이거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치매 가족들이 이제 지옥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지옥과 천국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만약에 아주 긴 숟가락이 있다면 앞에 이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면 지옥은 각자 본인이 그 긴 숟가락으로 본인의 입에다가 그것을 먹으려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회일 것 같고 천국은 내가 떠서 누구한테 먹여주는 건가요? 상대방한테 서로 먹여주는 사회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치매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선입니다. 사람 중심 케어 다 들어보셨죠? 뭐 이제 인간 중심 케어라고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실 장기 요양 현장에서는 사람 중심 케어, 인간 중심 케어라는 말이 사실 일종의 트렌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사람 중심 케어에 입각한 노인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제 앞에 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싶기는 한데요. 그리고 또 시간이 사실 저희가 사람 중심 케어 실천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정말 좋은 케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저희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치매 걸리고 싶으신 분들 아무도 없죠? 예, 치매 절대 걸리고 싶지 않으시죠? 그죠? 절대. 저는 치매 걸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믿음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크리스틴 브라이든이라는 여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이제 1998년도에 본인이 40대 후반에 알츠하이머 병으로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청천벽력이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질환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진행을 이제 글로 써서 책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이 여성의 책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 여성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만나게 됐고,
치매가 상당히 진행이 됐지만 자기의 생각을 그리고 일기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이 조금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치매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해외 언론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처음 치매,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이제 좀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기 위해서 호주 여성이에요. 호주 알츠하이머 협회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받은 직원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저희들은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당사자들을 돕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저희에게도 똑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 치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치매 있으신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치매 가족의 입장, 그리고 치매 서비스를 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치매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정책을 만들 때 치매인들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치매에 걸린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인데요.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는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하루를 보낼 것인가, 이런 모든 결정이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 중심 케어는 이런 관점을 바꾸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는 치매를 가진 사람을 대상자로 보았습니다. 뭘 해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관점이었어요. 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사람 중심 케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일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이 어르신, 사진 속에 있는 어르신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일본의 그룹홈에서 생활을 하시던 어르신이 이제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연명 의료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식사도 경간식 안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 어르신의 임종을 앞두고서 직원들이 사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르신을 마지막을 보내드릴까라는 것을 회의를 하면서 뭐 재활치료사는 계시는 동안 좀 몸이 불편하니까 뭐 쿠션을 어떻게 이렇게 대어주고 체위 변경을 어떻게 해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사회복지사는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갑자기 음악회라니요? 사실 이 어르신은 젊었을 때 음악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시고 따님도 이제 피아니스트고 해서 본인의 평소 희망이 내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신세졌던 사람들과 음악을 통해서 이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이제 밝히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으로 이제 시설의 직원들, 시설의 어르신들, 그리고 살던 이제 지역의 이웃들, 뭐 친지들이 모여서 이 어르신과 마지막으로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가 방문을 했을 때도 이 어르신이 이런 상태로 악보를 보면서 같이 노래 연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보통 한 몇 년 정도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치매에 걸리는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10년, 12년까지도 생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시기를 크게 초기, 중기, 중증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초기에는 사실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방금 들은 얘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또
또는 이제 뭔가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확 떨어진다든지 그런 이제 변화입니다. 그러다가 중기가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배회하는 그런 이제 치매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고 중기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치매의 진행은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치매 케어의 목표는 초기의 기간을 최대한 연장을 해서 그래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을 유지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활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 중증의 시기를 최대한 짧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치매 케어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예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치매 예방에는 치매 걸리지 않게 하는 것도 예방이지만 치매 걸려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치매 예방이라고 좀 최근에는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초기 그 사람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굉장히 이제 좋은 희소식이 나왔죠. 치매약이 FDA 승인을 받은 치매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의 효과도 사실은 한 27% 정도 진행을 이제 늦춰주는 효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약이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그렇게 비싼 약 쓰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PCC 실천 네트워크를 하면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케어, 그 당사자 중심의 케어를 함으로써 그 어르신의 상태가 정말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것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약간 정말 좋은 케어가 어르신의 치매에 있는 어르신의 자기다운 삶을 우리가 끝까지 지지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령사에 우리가 치매에 대한 패러다임,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치매 극복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좀 싫습니다. 치매라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치매에 걸리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치매 걸린 사람들은 어떤 건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기라는 쪽으로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친화적인, 그럼 어떻게 치매 친화적인 커뮤니티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장벽을 없애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100만 명 시대가 됐죠. 65세 이상 9명 중에 1명이 바로 치매입니다.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내과적 질환하고 우울증하고 연관된 것들은 일부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장표를 찾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약을 개발해도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그 고령화 문제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망이나 외로움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1인 가구 역시 증가하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가나 1인 가구, 외다인, 의료 등 이런 큰 카테고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고령 친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한다거나, 그리고 지방에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고령이나 예천 지역의 지방 소멸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외다인과 그리고 코하우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치매 예방.